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정미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결혼한 그날부터 친딸처럼 아껴왔던 며느리였습니다. 미란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성한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게 굳은 얼굴을, 아무런 미안함도 없는 그 눈빛을. 사실 순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고스란히 모아뒀습니다. 나중에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고 명절 때 용돈도 줬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 친구가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해달래. 1억만 빌려주면 1년 뒤에 이자 포함해서 1억 3천 갚겠대. 근데 우리한텐 여유 자금이 없어서. 미란아,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니? 어머니 통장에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어머니 방 서랍에 통장이.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너희들 주려고 모아둔 돈이긴 한데, 아직은? 그럼 지금 주세요. 이자까지 받아서 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순자는 며느리의 간청에 못 이겨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며느리가 빠진 다단계 업체의 상위 조직이었습니다. 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속았어요. 친구가 잠적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엄마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그때부터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에게 점점 차갑게 대했습니다.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고 빨래도 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가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뭘 알아? 그냥 늙은이 통장에서 뺀 거지. 원래 우리 돈인데 뭐. 근데 그 돈 날려서 너무 억울해 죽겠어. 진짜 그 늙은이만 보면 짜증나. 순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약하게 틀었고 반찬은 상한 것을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손주들마저 할머니 냄새나며 멀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야근이 잦았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 주말에는 지쳐서 잠만 잤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퇴근한 민수가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 모시는 게 점점 부담이 되는 거 있지?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여보는 맨날 밖에 있으니까 몰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어머니 그 1억 원 일도 그렇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속은 거잖아. 속은 게 문제인가요? 우리 돈을 그렇게 쉽게 날린 게 문제지. 그 돈 있으면 우리 새 차도 바꾸고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었어요. 순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파출소 앞벤치에 앉아있던 순자에게 젊은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집이 어디세요? 길을 잃으셨어요. 순자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순자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아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걱정했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얼른 집에 가요. 나 이제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 파출소 앞에서 발견됐어. 엄마가 짐이 된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어쩌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엄마가 날린 1억 원. 그거 생각하면 나도 미치겠단 말이야. 그 돈은 원래 우리 돈도 아니었잖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고 그걸 우리 주시려고 한 거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그 돈은 우리가 가졌어야 하는 돈이고 그걸 날렸다는 게 문제란 말이야. 민수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작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수야. 엄마 내일 떠날게. 어디로요? 남원에 엄마 친구가 있어 거기 가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살게. 엄마 통장에 아직 조금 남아있어.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미란이를 잘못 봤어요. 아니야. 미란이도 억울했을 거야. 그 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그건 미란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미란이 부엌에 들어섰을 때 순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란아, 그동안 고마웠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줬구나. 미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1억 원 정말 큰 돈이었지? 엄마도 그 돈 날리고 너무 미안했어 너희한테. 어머니, 엄마는 남원 가서 살 거야. 거기 친구 집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이따금 민수한테 연락할게. 손주들 잘 부탁해. 순자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미란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미란아,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제가 날리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미란아. 제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서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돈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어머니를 원망하게 됐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 제대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민수야, 미란아, 당신도 엄마한테 사과해. 미란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리 와, 미란아. 엄마가 널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어. 남들 보기 싫어서 남들만큼 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응.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와 미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배가 아프긴 했는데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 사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상 소견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나이에 큰 수술은 못한다 싶었고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아이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미라는 매일같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순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라나, 괜찮아. 너 집에 가서 애들 챙겨. 아니에요. 애들은 아빠가 봐요. 전 여기 있을게요. 어느 날 밤, 순자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줬구나.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미라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이제라도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아주세요. 제발. 순자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라나, 괜찮아. 넌 좋은 며느리야. 엄마가 다 이해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왔습니다. 순자를 씻겨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우가요.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그래. 우리 손주가. 내일 근데 진우가 상을 받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상을 우리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하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 어머니,
진우가 어머니한테 편지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래, 읽어다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우예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잡채가 먹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공원에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와 미란, 그리고 두 손주를 모두 불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엄마, 힘드시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순자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미란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엄마. 미란아, 너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마지막 이 시간들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어머니, 어머니. 미란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가 못된 며느리였는데. 아니야,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지. 순자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유진아, 할머니가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할머니, 할머니. 순자는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가 일했던 식당의 사장님과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순자가 평생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불평 없이 일하셨죠. 순자 언니는 동네 어려운 사람들 늘 챙기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미라는 빈소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미라는 순자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순자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오늘 진우가 처음으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했다. 너무 기뻤다. 이런 기쁨을 주려고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다. 2019년 7월 10일. 미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며느리가 행복해야 우리 민수도 행복하니까. 2020년 9월 3일. 오늘 미란이한테 그 돈을 빌려줬다. 사실 좀 불안하긴 하지만 미란이를 믿는다. 미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2021년 11월 15일. 요즘 미란이가 나한테 차갑게 대한다. 그 돈 때문에 미안한가 보다. 아니면 내가 짐이 되는구나.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미란이가 이해가 간다. 2022년 4월 20일. 병원에서 안 좋은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내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8일. 오늘 미란이가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미란이가 변했다. 아니, 원래의 착한 미란이로 돌아왔다. 너무 기쁘다.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미란아, 고맙다. 너를 며느리로 만나서 엄마는 행복했어. 미란은 노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옆에서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당신을 용서했어. 엄마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어. 나는 왜 그랬을까? 돈이 뭐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날 밤, 미라는 순자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남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남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미란 씨 또 왔네. 고맙기도 해라.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제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요. 민수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가족과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순자가 생전에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여기 오고 싶어 하셨어? 응, 할머니가 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보는 걸 좋아하셨어. 할머니 보고 싶다.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한. 그해 추석, 미라는 순자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라는 묘비 앞에 앉아 음식을 차렸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던 나물들과 잡채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잡채예요.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당근은 먼저 살짝 볶고 시금치는 나중에 넣어야 한다고. 다 기억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어머니 같은 분 곁에 있던 제가 진짜 부자였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명품 가방이, 돈이, 남들 부러워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알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가족이 함께 밥 먹으면서 웃는 거,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하고 안겨올 때, 남편이 수고했어 하고 안아줄 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미라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제 저도 남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거실에 걸린 순자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소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엄마, 저녁 먹자. 민수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응, 금방 갈게. 미라는 순자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세요. 우리도 잘 먹을게요. 어머니 목까지.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빈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자리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그릇도 놓으신 거예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도 우리랑 함께 드시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 계셔. 우리 마음속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도 밥 드려야겠다. 진우가 할머니 그릇에 밥을 푸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날 저녁, 순자의 빈자리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있어? 무슨 말이니?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땅이나 돈 물려받았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뭐 남겨주신 거 있어?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불러 안았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게 있어. 땅이나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거. 뭔데요? 사랑이야. 그리고 용서. 할머니는 우리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용서는 상처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놓아주는 거라고. 엄마. 할머니는 엄마가 실수했을 때도, 엄마가 못되게 굴었을 때도 끝까지 엄마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더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도요. 진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미라는 순자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낡고 해진 노트였지만 미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미라는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어머니, 오늘 진우가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세상을 용서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게 뭔지. 돈도 땅도 아닌 사랑이었다는 걸,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는 걸.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어머니. 미라는 노트를 덮고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받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배신에도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녹였고 온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영원히.